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2021년 9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변액 길잡이 2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 찾는 문제네요. 1번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보험 상품과는 달리 보험금 또는 해지 환급금이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이 된다. 변액보험의 대표적인 특성이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운용 실적이 악화될 경우 해지 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해지 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도 못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얘도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최저 보증 보험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예금 보호 대상이 된다. 얘도 맞는 표현이죠. 특약, 선택 특약도 마찬가지로 예금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뭐가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죠. 투자 결과를 보험회사와 계약자가 서로 비례 부담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지는 겁니까? 계약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상품이다 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맞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최근 유니버셜 보험,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에서 초과 적립금 발생 시 보험금을 변동시키는 대신에 괄호를 변동시켜주는 방식으로 대부분 판매되고 있다. 자, 이 지문도, 이 문제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뭘 변동시켜줍니까? 위험보험료를 변동시켜주는 방식으로 대부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위험보험료가 많이 빠지게 되면 특별계정에서 운용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률이 너무 적다. 내지는 계약자 적립금이 쌓여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자, 이제 이런 계약자들의 어떻게 보면 좀 불만 사항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수익률을 다소 좀 상승시켜 주기 위해서 위험보험료를 변동시켜 줌으로써 보다 더 특별계정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재원 자체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위험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자, 위험보험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의 하나인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자,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은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 중에 하나죠. 자, 어떤 상품에 적용이 되느냐? 변액 종신보험과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 주로 보장성 변액보험의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이 바로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틀리게 설명한 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제가 금방 설명드렸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투자 수익률이 좋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크게 증가할 수가 있다. 대표적인 특징이죠. 3번, 지난달에 계산된 변동보험금은 이번 달 변동보험금에 누적이 된다. 자, 이 지문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재계산. 그러니까 앞에 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계산되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일단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매월 1회 한 번씩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변동이 된다라고 하는 4번 지문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변액보험의 보증 옵션으로 맞는 것은, 보증 옵션도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GMDB, GMAB를 비롯해서 약간 이제 자주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하는 GLWB라든지 아니면 GMIB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GMDB하고 GMAB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최저보증금 이제 보증 같은 경우나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같은 GMDB, GMAB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 1번, 3번보다는 2번이나 4번을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죠. 연금 개시 후에 보험기간 중에 연금 재원을 특별계정에서 운용할 경우에 특별계정의 투자성과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연금 재원의 일정 수준을, 자, 키워드 나왔습니다. 종신 동안 인출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옵션이다. 그러면 잘 모르시겠으면 영어가 얘가 뭐지? 라고 한번
어떤 이니셜인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오히려 조금 더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니셜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한번 눈으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L이 바로 라이프타임이죠. 라이프타임이 뭡니까? 라이프타임. 예, 이 영어 단어를 다 모르시더라도 라이프타임. 얘가 평생이죠, 평생. 예, 평생이 바로 일평생 종신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L이 들어갔기 때문에 종신 동안 인출할 수 있는 이라고 하는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보증 옵션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 옵션 설명은 GLWB 예, 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withdrawal이 인출이죠. 예, 베네핏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연금보험이네요. 보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위험보장 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기납입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한다. 자, 변액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 최저 보증은 기납입보험료가 맞죠. 기본 보험금액 아니죠. 2번, 계약자는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을 설정하지 않은 미보증형도 가입할 수가 있죠. 있는데 여기는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계약자 적립금은 투자 실적에 따라서 매월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투자 성과에 의해서 계약자 적립금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매일 변동한다가 맞습니다. 4번, 연금 개시 이후 적립금은 변액연금형으로 운용할 수가 있죠. 그죠? 예, 연금 개시 이후에도 예, 내가 일반 계정에서 운영을 할 거냐, 아니면 변액연금형으로 투자형으로 계속 운영할 거냐는 계약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맞는 설명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납입보험료로 최저 보증한다. 2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자, 얘가 변하면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가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변액보험 상품의 종류, 종신이냐 유니버셜이냐 뭐 연금이냐에 따라서 변액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투입되는 보험료가 캐시플로우 현금으로 보시게 되면 조금씩 다르죠. 2번, 특별계정 펀드의 종류, 특별계정 펀드의 종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주식형이냐, 채권형이냐, 혼합형이냐에 따라서 투입되는 보험료는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죠? 일단 투입되는 보험료가 정해지면 이걸 주식형에 넣을 거냐, 채권형에 넣을 거냐, 아니면 혼합형에 넣을 거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펀드 종류에 따라서 투입되는 보험료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고요.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연령, 납입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납입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은, 계약자가 나이가 더 점점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보험료가 더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3번, 4번을 같은 의미로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납입기간에 따라서, 뭐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 끝마치게 되면 투입되는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현금 흐름, 수수료 차감 방식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최저 보증 비용은 매일 또는 매월 차감한다. 최저 보증 비용 매일 또는 매월 차감하는 거 맞습니다. 2번, 특별계정 운용보수. 운용보수는 펀드 계약자 적립금 을 운용하는 펀드를 운용을 할 때 전문가에게 맡겨서 하는 거죠.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매일 차감합니다. 계약자 적립금의 일정률을 부과를 해서 매일 차감을 한다. 얘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의무 납입 기간 중에는 보험료를 반드시 정기적으로 납입을 해야 합니다. 자유납입 기능이 있죠. 변액 유니버셜은. 근데 자유납입을 하다 보면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최소한의 위험보험료도 실은 확보를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무 납입 기간을 다 두고 있죠. 이때는 정기적으로 납입을 해야 됩니다. 4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의무 납입 기간 중에 선택 특약 보험료를 월 공제, 일단 월 공제액은 자유 납입 기간 중에 차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의무 납입 기간 중에는 납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월 공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무 납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월 공제를 해서 각종 비용이나 특약 보험료 등을 차감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일단 표현 자체가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 한번 보죠. 다음 중 혼합형 펀드. 혼합형 뭡니까? 주식과 채권에 섞어서 펀드 운용하는 거죠. 맞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채권형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이게 시험 문제는 이 펀드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채권형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혼합형도 한 번씩 나오죠. 예. 섞어 놓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주식의 최대 60%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많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같이 동시에 추구하는 펀드 성격이 바로 혼합형 펀드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사전 내용을 인지를 하시고 지문 맞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펀드다. 주식에 편입되는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니까 틀렸죠. 채권형도 원금 손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펀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일단 틀린 지문이고요. 2번,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채권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투자 적격 채권에 한정하여 운용을 한다. 자,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모두 채권에 또는 유동성 자산 일정 부분 이상을 투자를 합니다. 채권은 일정 부분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합형 펀드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을 일정 부분 투자를 해야 되는 모든 펀드는 아무 채권이나 다 살 수는 없습니다. 투자 못합니다.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채권 그리고 투자 적격 채권에 한정되어서 운용을 해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정 부분 좀 신용도가 높은 채권에 한정돼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맞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4번은 뭐가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죠. 3번,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라서 주식은 최대 70%가 아니라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몇 퍼센트죠? 60%죠. 4번, 수익성을 목표로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펀드는 혼합형 펀드가 아니라 주식형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29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변액보험에서 사업비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비용이 아닌 것은 사업비 말고 또 다른 비용이 뭐가 있습니까? 운용보수, 수탁보수, 보증비용 다 내야 되겠죠. 보험계약 대출 보증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단 대출을 받아야 일단 뭐가 뭐 보증이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일단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무조건 이게 추가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도 계약 대출을 했다 그래서 꼭 보증 비용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뭐 만들어낸 지문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부과하는 비용과 보험 계약 대출 보증 비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특별계정 펀드죠. 자산운용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기준가격이 1,300원이네요. 기준가격이 얼마부터 시작하죠? 1,000원부터 시작합니다. 1,000원이 1,300원이 됐으니까 30% 정도 올랐네요. 전일 대비 기준가격이 2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일의 기준가격은 1,298원이 되겠네요. 2원이 올라서 1,300원이 됐으니까. 연환산 수익률은 0.6%. 연환산 수익률 0.6%가 이제 30% 됐으니까 상당히 좀 오래 경과된 펀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전체 펀드의 순자산 가치는 3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1번 상기 자료를 통해서 1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 지금까지 운용되었던 이 펀드의 환산 수익률은 전체 기간 동안의 연환산 수익률은 0.6% 알 수가 있지만 1년간의 연환산 수익률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일단 틀렸고요. 전일의 기준 가격은 1,302원이 아니라 1,298원이 돼야 되겠죠. 특별계정 펀드의 누적 수익률은 1,000원이 1,300원 됐으니까 누적 수익률은 130%가 아니라 30%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최초 개설일 기준 가격의 설정은 1,000원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기준 가격은 상승을 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맞는 지문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00원보다 올랐죠. 그러니까 기준 가격이 상승했다가 맞는 지문입니다. 3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땡땡 기능에도 불구하고 계약 초기 이 기능으로 인한 계약의 조기 효력 상실, 그러니까 해지가 되는 거죠.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의무화하는 여기서 뭐 정답 거의 다 나왔네요. 땡땡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일단 뭐 유니버셜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자유납입이죠. 자유납입. 근데 자유납입을 하다가 보면 너무 빨리 자유납입을 처음부터 해버리면 뭐 계약자가 자유납입 때문에 보험료를 납입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효력 상실이 조기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의무화하는, 벌써 답이 다 나왔네요. 의무 납입 기간을 두고 있다라는 거. 뭐 쉬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인데 지문으로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액보험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 회사는 땡땡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기간에 대한 기간을 이야기하네요. 최소 며칠 이상입니까? 14일 이상의 납입 최고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만약에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다. 동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 되었을 때 14일이 딱 되는 날이 공휴일이었을 때는 최고 기간을 그 다음 날, 즉 이 길까지로 한다. 자,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돼요. 만약에 14일 마지막 날까지 납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 날 계약이 해지가 된다가 납입 최고 기간에 대한 내용 중에 나올 수 있는 지문들 대표적인 것입니다. 요까지 세 가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4일 이상 공휴일일 때는 이 길, 이 기간이 끝마친 날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날 해지가 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보겠습니다. 중도 인출이네요. 변액보험의 중도 인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중도 인출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돈 넣은 거 자기가 빼가는 겁니다. 대출하고는 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묶어서 시험 문제 출제가 자주 되고 있다는 점 상기해 두시고 질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기납입보험료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을, 기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뺐죠. 사업비 뺐죠. 그러니까 기납입보험료 전체가 남아있지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기납입보험료 범위 내가 아니라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을 할 수가 있다가 맞죠. 2번 계약자는 인출에 따른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출하고 다르다 그랬죠. 자기 돈 넣어놓고 자기 돈 빼간다, 뺏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번 중도 인출 시에 보험회사는 소정의 인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뭐 어떻게 보면 트랜잭션을 해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수수료 부과할 수가 있다. 뭐 보험회사에 따라서 인출 수수료 부과하지 않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건 면제해 주는 거지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4번 변액 종신보험에서만 사용되는 기능이다. 중도 인출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어떤 상품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변액 유니버셜 이죠. 변액 연금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맞는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대출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은, 자, 대출 방법 두 가지가 있었죠. 일반 계정 방식, 특별 계정 방식 두 가지를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 대출 이자는 전액 특별 계정으로 투입이 된다. 수수료 빼고 들어가죠. 수수료 빼고. 그러니까 1번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보험계약자는 기납입 보험료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상환된 보험계약 대출금은 매월 계약 해당 일에 특별계정펀드로 이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갚았잖아요. 갚았으면 바로 실은 넣어주는 게 맞죠. 그래야지 바로 운영을 하죠. 그렇지만 이게 펀드이기 때문에 플러스 2일, 그죠? 2일은 항상 기본적으로 지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계약 해지 시 해지 환급금에서 당연히 대출 안 갚았어요. 대출 안 갚았으면 해지 환급금에서 차감을 하고 지급을 할 수가 있다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지 및 부활이네요. 해지 및 부활에 대해서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부활 시 적립금인 및 보험금액은 해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자, 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제 해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해지 환급금 안 찾아가고 계속 있었단 말이죠. 3년 이내에 부활 신청할 수 있죠. 그 사이에 주가가 쫙 올라서 적립금이 올랐어요. 나 그러면 다시 부활을 할래.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해지를 해놓고 그 기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오르면 나는 만약에 이때 시점으로 부활 시점에 만약에 적립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거 꽁으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불합리한 거죠. 그죠? 그래서 부활 시 적립금 및 보험 금액은 해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자, 이 부분이 틀리게 표현을 하게 되면 부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1번은 일단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해지된 기간 동안의 특별계정 운용 실적 확보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면 안 되겠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번 해지 환급금에서 위험보험료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없게 되면 계약은 즉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납입 최고 기간을 주고 난 다음에 그래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즉시 해지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해지 환급금은 피보험자의 나이, 보험기간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투입 금액이 달라지니까요. 우리 앞서서도 공부했었죠. 그래서 해지 환급금은 나이, 보험기간 등에서 달라진다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제도로 맞는 것은 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에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지급 또는 영수할 경우에 거래자의 신원, 이거 상식이네요. 거래일 시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자동으로 보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가서 일정 금액 이상 고액의 현금을 인출을 하게 되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거래신고 인증제도, 혐의거래 보고제도, 고객알기제도, 고객현금거래 보고 다 비슷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보기의 내용 중에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그래서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에 해당이 되는 상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37번 보겠습니다. 보험회사의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맞게 짝지어진 것은 정기공시, 수시공시, 그 다음에 비교공시, 기타공시 여러 가지 있죠. 이건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1번 상품공시. 상품공시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죠. 생명보험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는 것은 비교공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협회는 무조건 비교공시입니다. 비교는 일단 기본적으로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못합니다. 생명보험협회에서만 합니다. 2번 상품 비교 공시, 보험 안내 자료 등에 기재하여 보험 안내 자료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 공시는 생명보험협회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3번 수시 공시, 회사 홈페이지 경영 공시실에 즉시 공시를 해야 된다. 이거 맞는 거죠. 수시 공시는 즉시 공시해야 됩니다. 4번 분기 공시는 회사 본점 지역본부 및 지점에 공시를 해야 되는 것은 정기 공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중 변액보험 운용설명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잘 모르시겠으면 상식적으로 변액보험을 처음에 판매를 투자 권유를 할 때 자, 우리 회사의 변액보험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객에게 안내해 주는 거죠. 어떤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해당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께 생각해 주시면 일단 비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비교는 최근 3년간 과거 운용 실적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는 변액보험 펀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펀드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보수 수수료는 이렇습니다. 용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설명을 해야 고객이 이해를 하고 가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비교는 무조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명보험협회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딱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수익률 비교 1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자, 변액보험 판매 시 필수 안내 사항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고객한테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면 안 되는 거 이거 찾는 거죠. 되게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운용 실적에 따라 해지 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죠. 이건 맞는 거죠. 2번 펀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절차 당연히 설명해 드려야 되는 내용이죠. 3번 보험회사별 펀드 운용 실적을 비교한 건 무조건 안 된다 그랬죠.
3번 일단 필수 안내사항 아닙니다. 4번 펀드별 주식 편입 비율 당연히 설명해야 되겠죠.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는 펀드는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다른 뭐 ETF형도 있을 수 있고 파생형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펀드들은 주식 편입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설명을 해야 가입을 하고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수 안내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열거하고 있는 금융상품 중에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거, 예금자 보호 받을 수 있는 거, 재보험계약 안 됩니다. 재보험계약은 안 되죠. 보험계약자, 법인인 보험계약 안 됩니다. 변액보험의 특약, 선택특약 당연히 예금자 보호에 가능하죠. 최저보증보험금도 가능하죠. 기업자유예금 가능하죠. 은행상품 중에 보통예금과 비슷한 예금이다. 예,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기업자유예금. 자, 이렇게 본다면 재보험계약,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이게 지금 우리 교재 보게 되면 굉장히 뒤편에 표로 굉장히 많이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되게 공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그 함정은 실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재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요 가나, 요거 여러분께서 딱 기억을 해 두시고 딱 특징적인 거, 자주 나오는 것만 여러분께 딱 기억을 해 두시면 충분히 여러분께서 시험 문제 푸실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부분은 딱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만 책에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중요하다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도 충분히 푸실 수가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변액보험의 특약, 기업자유예금. 그래서 다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번부터 40번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보통 이 문제들은 오늘 저와 같이 공부하신 문제들은 최근에 기출 경향이 굉장히 높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한번 시험 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꼭 뭐 9월이라 그래서 9월만 봐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10월, 11월, 12월에 보시는 분들도 한번 쭉 이 부분들을 중요한 이 변액 길잡이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시고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 합격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